한국 최초의 사설 조각공원이 부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변산에 자리한 금구원 야외조각미술관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드넓은 정원에 자리한 작품들이 모두 한 조각가의 작품이란 사실입니다. 농민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조각가의 꿈을 조심스럽게 키워나갔고 지난 2003년 이곳에 미술관을 정식 등록한 김호성 작가. 오늘 문화영에서 그를 함께 만나보시죠. 거대한 돌 조각품이 즐비한 이곳. 한국 최초의 조각공원 금구원 야외조각미술관입니다. 변산반도 끝자락에 자리한 이 미술관은 부안의 숨은 명소로 꼽히는데요. 드넓은 야외 전시장을 가득 메운 조각작품. 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부드러운 표현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모두 한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미술관의 관장이자 오랜 세월 조각가로 활동한 김호성 씨. 조각과 함께한 그의 열정어린 세월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와보니까 정말 돌로 된 조각들이 정말 많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조각을 시작하셨나요? 어린 때 꿈부터 시작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예요. 결국 그림을 좋아하다가 점점 조각으로 갔죠. 제가 60년대 초가 되면서 조각을 결심했어요. 그림은 4살 때부터 그리고요. 어린 시절에는 마땅히 그림 그릴 때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예쁜 벽에 칠한 벽 같은 데 막 낙서를 해가지고,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야단은 안 맞았어요. 신통하다는 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닌 초등학교 부근이 옹기 그릇을 제조하는 점토, 그냥 그 사투리로는 지륵이라고 하는 흙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걸 땅속에서 채굴을 해가지고 학교 옆에다 높이 쌓아놓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고 가면서 한 덩이씩 갔다가 제가 토끼도 만들어 보고 그런 게 점점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 후에는 이제 나무 재료도 좀 해보고. 부안에서 나고 자란 김호성 씨. 일찍이 미술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림뿐 아니라 조각에도 솜씨가 있던 그는 1960년엔 나무로 여인상을 만들었고 1962년부터는 돌조각을 시작했습니다. 돌의 우직함이 좋아 유난히 많은 돌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군복무 중에도 조각을 향한 그의 집념은 변함없었습니다. 1969년에는 몸담고 있던 카투사 부대 내에서 전시를 열기도 했는데요. 돌조각을 많이 한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네, 오랜 세월 조각과 함께 해오셨는데 그 돌만 가지고 작업을 하셨나요? 지금은 돌만 가지고 하지만 사실상 청동 작업이 먼저 했어요. 제가 공부한 김병성 선생님은 워낙 유명한 원로 조각가가 돼서 국가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굉장히 큰 기념 조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작업 골자를 제가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m 이상이면 대작인데 그런 걸 그냥 한 달 안에 끝낼 때도 있고요. 또 뭐 좀 작은 흉상, 조상 조각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20년을 흙 작업에서 살았어요, 사실상. 근데 그 선생님 작업은 제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작업을 시간을 채워서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생겨요. 그런 반발로 돌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1966년 당시 홍익대 교수였던 조각가 김경승 문화에서 수련생으로 20여 년을 머문 김호성 씨.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 동상을 비롯해 수많은 청동 작품을 스승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이후엔 백문기 조각가를 스승으로 삼아 돌조각을 공부하며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섰습니다. 네, 사실 돌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실수하면 복원도 할 수도 없고 좀 힘든 작업일 것 같은데 이 돌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천연이라는 건 사람과 상당히 근본적으로 친근감이 생겨요. 그리고 돌은 청동 작업의 경우에 흙 작업을 먼저 해야 되고 또 본을 떠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틀을 떠야 돼요. 틀도 뭐 겉틀, 속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작업 과정에서 소위 벌레가 곤충이 그 변한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에 번데기 뭐 알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화해가지고 나비가 된다든가 그런 것처럼 여러 과정이 거치는데 돌은 한번 쪼아내면 끝날 때까지 그냥 그걸 가지고 해결하고요. 또 돌은 이제 덕목이 느낌 자체가 뭔가 아주 육중하다고 할까, 뭔 깊은 맛이 있는 것 같고, 또 풍화에 좀 오래 가고, 역사적으로도 그 기록된 걸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있죠. 그래서 돌도 물론 이제 세분하면 어떤 재료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저로 쓰는 청동 조각도 좋지만은 돌 조각이 저한테는 더 끌리는 쪽입니다. 완성시기도 다양한 150여 점의 전시작품. 다양한 형상의 돌조각은 김호성 씨의 땀과 노력이 빚은 값진 결과물입니다. 돌로 만들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표현이 돋보이는데요. 다양한 작품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많이 띄는 것은 바로 여채 조각입니다. 단단한 돌로 부드러운 굴곡과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는 여인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곳에 와보니까요, 유독 그 여인의 모습을 담은 조각 작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렇게 여인의 모습을 조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뭐, 그냥 발걸음 옮기다가 어디 뒷동산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요. 처음 제가 국전시대에 한 4, 5년 남자 조각만 국전에 출품하니까 김호성이는 남자 조각만 하는 사람이다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여채 조각도 하고 싶어가지고 83년도부터는 여채 조각을 시작했죠. 남자 조각과 여자 조각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남자 조각을 할 경우에는 비교적 근육이나 이 튼튼한 골격에 상당히 그 무게를 실어요. 근데 여자 조각은 꼭 그 근육을 파고들지 않고 적당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뭐 전혀 거슬리지 않고 좋거든요. 사람의 심성 중에는 꼬치꼬치 따지고 정확하게 하고 또 뭔가 엄격하고 이런 것은 비교적 부성, 아버지 쪽에 비교적 강한 특성이고 어머니는 모든 걸 감싸는 그런 어떤 품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려움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인류가 존속하게 된 건 이게 모성의 희생정신이 바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체에서조차도 그런 게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따지면. 그러니까 결국 그 미적인 걸 추구하는 게 미술인데 어떤 게 좋은 것인가 하면 뭐 거칠거칠한 거, 과격한 거 이런 것을 자꾸 싫어하는 경향이 생기죠. 원만한 거, 예쁜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장 적합한 게 여성이에요. 돌조각 초기 근육질의 남성상을 주로 만든 김호성 작가. 1974년 국전 특선 작품 역시 남성을 형상화한 작품이었습니다. 강한 느낌의 작품에서 벗어나 꽃처럼 아름답고 부드러운 자태를 담고 싶었던 김호성 작가. 그래서 시작한 게 여체 조각이었는데요. 한없이 부드러운 자태도 매력이 있었지만 김호성 작가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모성을 지닌 여성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섬세함이 돋보이는 그의 작품은 중앙무대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서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젊은 날에 이 부안으로 내려오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우리나라 서민의 대부분이 실생활이 그렇지만은 무슨 여유 있고 한가한 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예의가 아니라 다들 엄청난 그 노동에 찌들리고 생활고를 겪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80년대 후반에 초대 작가가 되면서 뭐 한국은행에서 작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좀 숨을 돌렸거든요. 그러게 되니까 이제 갑자기 제가 큰아들이라는 데에 대한 우리나라 그 정통적인 큰아들의 책임론이 대두됐어요, 집안에. 그 문제로 많이 고생하던 차에 일본에 조각공을 하게 되는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굳이 서울에 있지 않아도 제가 그 일본의 작품을 많이 설치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또 보증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조각공원을 제가 이제 좀 직접 관리도 이제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1991년 가족들과 고향으로 온 김호성 작가. 이후 일본에 조각 작품을 보내는 일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다시 고향을 떠날 순 없었습니다. 지금의 조각공원은 그의 부친이 농민학교를 세우기 위해 일군 곳입니다. 아버지 김병렬 씨는 척박한 농촌에 덴마크식 농업을 도입하고자 한 농촌 개척자이자 농민 교육자였는데요. 1970년대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아버지의 꿈은 좌절됐지만 김호성 작가는 부친의 꿈을 이어 이곳에 세계적인 조각공원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03년 미술관으로 정식 등록된 금구원 야외조각미술관. 최근까지 이곳은 전북 유일의 살인미술관이었습니다. 아들의 작품을 하나둘 농장에 세워놓았던 아버지의 정성과 김호성 관장의 노력으로 미술관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김호성 작가는 대형 작품을 많이 만드는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2007년에는 6.5m의 거대한 작품을 공원에 설치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7.5m에 이르는 초대형 작품을 2년째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요. 폭도 폭이지만 이 높이가 굉장히 상당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대형 작품을 만드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유는 많죠.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욕심이에요. 무언가 그 음식도 뭐 과일도 큰 걸 가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사실은 기초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고요. 또 조각은 어디까지냐, 공간감인데 우리가 서울시나 전주시에서도 좀 훌륭하게 새로 건물이 지어지면 다들 눈길을 줘요. 건축이 무언가 잘된 것 같고 크면 클수록 더 관심이 더 가잖아요. 그런 비슷한 심정으로 조각도 크면 클수록 사람한테 주는 힘이 강하죠. 조각 작품을 그 크기별로 생각해 봤을 때 큰 건 우선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뭐 힘들다는 거에 또 뒷받침해서 자료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뭐 작업을 끌고 갈 인내력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근래에 마침 그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큰 거 지금 4개째 하고 이 5번째는 진짜 큰 걸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 욕심에는 이게 중간 크기고 이거 배 이상 커야 큰 거예요. 김호성 작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천문대를 설치해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본래 별 살피기를 좋아했던 그는 피라미드 모양의 집에 돔 천문대를 설치하고 밤하늘의 별을 꾸준히 관찰해 왔습니다. 낮에는 조각을 하고 밤에는 별을 해는 김호성 씨. 어떤 시인은 이런 글을 보고 하늘의 별자리를 옮기려고 돌을 깎는다고 말하는데요. 김호성 씨는 정말 돌로 하늘의 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태조 유성계님께서 조선을 창업하실 때에 그 왕권의 권위와 위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국가의 중요한 보물을 만드셨어요. 그게 다름 아니라 하늘의 그 별자리를 동양 천문화로 28숙을 다 새긴 거고, 실제 별만 나타내는 부분은 직경 75cm 원 안에 1등성부터 한 4등성까지나 수록이 됐습니다. 그게 세계적으로는 전 하늘을 나타낸, 그렇게 북방부 하늘을 나타내는 점천 천문도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2번째 천문도가 돼서 우리나라 그 선조들의 그 업적이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 10,000원짜리 지폐 뒷면 그림에도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도안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과학기관, 유관기관에서 그걸 복제해서 여기저기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과거권은 그래도 좀 많이 갖췄는데 뭔가 새로운 것은 아직 전혀 싹이 안 나서요. 제 나름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구일을 현대 입각해서 입체적으로 3개를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그 제 의욕에 좀 못 미치게 좀 작습니다. 불과 1.5m, 뭐 1m. 그래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보다는 어마어마한 비례로 비약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나 하자 해서 시작한 게 이거예요. 이건 이제 사람 셋이 중심을 세 방향으로 앉아 웅크리고 있고요.
이 좌대도 육중한 통돌로 이미 설치를 끝냈습니다. 조각공원에.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청구위가 약 2m가 되는 구슬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 구슬 안에는 별이 뭐 2,000개, 3,000개가 새겨집니다. 지름 2m 안에 수천 개의 별이 새겨질 작품. 완성이 되면 금구원 조각미술관의 또 다른 명품 볼거리가 될 겁니다. 그날을 꿈꾸며 작가는 매일같이 작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금구원에 또 하나의 명물이 있습니다. 바로 호랑가시나무 숲인데요. 부친이 살아생전 심은 묘목이 어느새 무성한 숲을 이뤘습니다. 늦가을이면 빨갛게 열매가 있고 그 위에 눈이 덮이면 그림 같은 설경이 이곳에 펼쳐집니다. 농민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아버지가 평생 맨손으로 일군 땅. 그곳에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조각미술관을 세운 김호성 작가.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이 공간에 스민 따스한 세월과 작가의 열정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금구원 야외조각미술관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거저 이뤄진 게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는 이곳에 농민학교를 지으려고 노력한 김호성 작가의 부친의 땀방울이 배어 있고요. 이곳을 가득 메운 조각품에는 농민운동가의 아들로서 또 조각가로서 한 채 부끄럼도 없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김호성 작가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부자의 아름다운 삶과 이야기가 있는 금구원 야외조각미술관, 가족들과 함께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